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별로 크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2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방한 중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과 마크롱이 호르무즈 안전수송로 확보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까놓고 한국이나 프랑스나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지분이 있다고 해협 평화를 운운하겠습니까? 자국 유조선을 보호하라고 군함을 보내라고 해도 못 보내는 나라들끼리 앉아서 무슨 안전수송 협력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이재명과 마크롱이 협력한다고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이 1m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소리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프랑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5000TU급 컨테이너선이 이란이 개설한 안전통로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것인데 이란이 공짜로 보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크롱이 자국 선박 통행을 위해서 이란 측과 협상을 하면서 이재명을 만나서는 안전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립서비스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만 바보가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하필 이 시점에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마크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마크롱을 향해 부인에게 얻어 터지고 사는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면박을 주고 있을 정도로 마크롱을 싫어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자국의 군함을 호르무즈에 파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제트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크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비협조적이다, 한국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에게 제대로 찍힌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 트럼프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속으로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미국의 정치 분석가 진 커밍스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커밍스는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심어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4월 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군 에너지 시설이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고 난 뒤에 동맹국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동맹국들은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각국의 해국을 보내서 자국 유조선을 호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한국은 뒤늦게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대열에 합류했을 뿐이고 또 그게 다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많은 26척의 유조선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방치하면서도 호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은 이제 호르무즈의 유조선들을 스스로 호위하고 그 해협을 상시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4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요청할 때 나서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도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트럼프의 사고가 깔려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진 커밍스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가 처음 각국에 자국 유조선은 스스로 호위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최대한 미국을 도와서 호르무즈 문제에 기여하겠다, 대신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미국이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또 방위비 협상과 관세 문제 등에서도 유연하게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거래적 제안을 먼저 던졌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띄워주고 부정선거고 뭐고 이재명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등 하면서 방위비 협상 완화, 관세 압박 완화, 미국 투자 유치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이재명과 소통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고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여지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가 많이 든다며 그러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둘이 합세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필이면 이날은 프랑스가 미국 제트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막아서 트럼프가 마크롱에게 극도로 분노한 날이었다.
이는 이재명의 속내가 너무 뻔히 드러나는 행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성격상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건 말건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한국 유조선만 특별히 호위해주거나 호르무즈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희 에너지 안보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책임지라고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공개적 비난과 압박을 피하고 다른 분야, 말하자면 방위비나 관세, 투자 등 다른 분야에서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익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정부는 브라질 룰라에 이어서 프랑스 마크롱까지 불러들여서 트럼프가 가장 혐오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동맹 질서를 다시 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반대편에 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깔린 행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재명의 반미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앞으로 한국은 경제 침체를 넘어서 심각한 붕괴 위험까지 자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CSIS, 즉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CSIS는 4월 2일자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한 달 만에 비전투국 중 한국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CSIS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 산업의 직격탄을 맞았고 코스피가 전쟁 초기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며 43년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아직도 한국 국적 또는 한국 운영 유조선 17척을 포함해서 26척이 아직까지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원도 180여 명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SIS는 또한 한국은 현재 전략 비축유가 실제 소비 기준으로 약 26일분밖에 남지 않았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큰 하향폭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도 2.7%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한국 경제가 현재 에너지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다른 중국이나 인도,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더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라는 트리플 쇼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석유화학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 급증과 공급망의 차질을 빚어서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서 결국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SIS는 특히 한국의 비축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는 한국의 비축유가 208일분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비 기준으로는 훨씬 적어서 매우 취약한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SIS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비축유 일부를 방출하고 UAE로부터 긴급 도입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체가 반나절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어딘지 모를 나라에 팔아넘겼다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커밍스는 세계는 미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경제에 직격탄을 입는다. 미국이 세계 안정을 지켜주는 경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는 항상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며 스스로 막대한 국방비를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가장 많이 한국의 물건을 구매해주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흔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정부가 벌이는 일들을 보면 그들은 한국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직 자신의 임기 동안 자신이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고 한국을 공산사회주의로 만들어 오랫동안 독재하고 싶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점은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재명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잃은 자유를 되찾는 것은 훨씬 어렵다. 그 시간은 수십 년을 넘기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끝내 되찾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한번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여 년에 걸쳐 야금야금 독재화됐고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억압적인 구조가 언제 해체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남을지는 베네수엘라가 잘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웃 나라로 넘어가서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커밍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오직 궁핍과 억압뿐이다. 그리고 그 억압은 이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기독교 탄압으로 시작되었고 경제적인 궁핍 역시 이미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요청을 외면할 때 동맹 역시 우리의 위기를 외면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유조선 26척이 타국 바다에 갇혀 있고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비축유는 단 26일분밖에 남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공허한 협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의 경고처럼 한번 잃어버린 자유와 번영을 되찾는 데는 수십 년의 피눈물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국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